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이과생 비율이 만일 쿼터가 있어야 된다면 몇 프로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의원밖에 모르겠어요. 좀 뭐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라는 이야기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기는 한 거죠. 근데 변호사 아닌가요? 입만 터는 문과생들의 대표적인 주자 아닌가. 네, 오늘 이야기의 부제는 입만 터는 문과생, 지도자로 적합한가입니다. 이 말 요즘 인터넷에서 꽤 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입을 잘 터는 변호사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창규 변호사입니다. 이제 뭐 이 말이 나온 맥락은 있겠지만 좀 뭐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라는 이야기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기는 한 거죠. 근데 변호사 아닌가요? 입만 터는 문과생들의 대표적인 주자 아닌가. 근데 요새 진짜 유독 국회에서도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역대 대통령들을 고려해도 좀 법조계 출신들이 꽤 있어 왔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정치라는 게 대화와 토론이 기본이잖아요. 말을 좀 잘하는 분들이 정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뒤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의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말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과 출신 중에 말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 논란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의대 지원이나 의료계 이슈에 있어서 이제 의사단체 쪽에 그 명망 높으신 분이 문과생들이 나라를 망친다 뭐 이런 말을 꺼내신 게 아마 시초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현장을 잘 모르고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의료 대란도 그렇지만은 이공계나 이제 의료계 인사들도 좀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 자체는 좀 현저하게 낮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법조인에 비하면. 어쨌든 저희 변호사들은 주로 보면 일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인 일이잖아요. 뭐 법률을 만드는 것도 국회에서 사실 하고 있고 법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 업무 자체가 어디 회의를 가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공계는 뭐랄까 혼자 좀 연구를 하시는 일이 많이 있다든지 뭐 기술을 계속 이렇게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치 참여 기회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입을 터실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 보면 그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 비례대표 제도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자 이런 취지인데 뭐 입만 터는 문과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 문과생이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등학교는 이과 그런데 순열이 아니에요, 순열이. 네, 순열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이과예요. 운동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예체능이었다가 이과였다가 문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문과랑 이과를 나누는 기준이 저 같은 사람을 봐도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명확해 보이는데. 네. 이제 방점은 입만 터는 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입을 잘 터는 분들이 입만 터는 경우라고 평화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정형외과 같은 데 가셨을 때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병을 잘 다스려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시시콜콜한 얘기 다 들어주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대부분 말이 기신 분이 줄이 길어요. 이분들도 그러면 입만 터는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잘 턴다는 게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소통의 능력. 입도 못 털면 사실 정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말로 해야죠, 말로. 그렇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설득하고 내가 인기를 끌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잘 터는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국회의원 되기까지 뭐 준비를 하든 생업을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변호사는 본인 개인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인볼브돼서
자기의 명성을 올리거나 이런 데 굉장히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 참여 기회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나 이런 분들은 보면 협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다 자기 병원이나 어쨌든 이렇게 생업을 좀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좀 성공을 하고 경제적 기반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강 변호사님.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이과생 비율이 만일 쿼터가 있어야 된다면 몇 프로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분야로 나올 테니까 뭐 정치, 사회, 그런 예체능 쪽도 있어야 될 거고 과학, 기술 그렇게 따지면 한 20%에서 30%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과가 되게 넓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밖에 모르겠어요. 자, 만일 농대를 나와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과예요, 문과예요? 자경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스마트팜 이런 거 큰 거 하셨다. 이분은 문과예요, 이과예요? 이과.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20-30% 넘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치기를 할 때 문과 이과 굉장히 명확한 것 같지만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생이라서 문제다, 말만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문과 쪽 애들 확실히 말을 잘해요. 무슨 이렇게 나눔 이런 거 할 때도 이과나 이렇게 공대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든요. 쟤는 입만 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이 딱 왔을 때 말 좀 잘하면 너도 문과야? 약간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좀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문과생의 화법과 이과생의 화법이 붙으면 무조건 문과생의 화법이 이겨요. 심지어 특허 소송을 가도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과 출신이 당연히 압도적일 텐데도 그냥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이었는데 변리사가 되신 분들이랑 변론을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법적인 경력이나 행정적인 경력 이런 것들이 좀 고루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정치 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고 유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정치에서 좀 다양한 출신들이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좀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책을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지도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조금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소수의 생각을 가지신 분까지도 들어와야 되는 형태의 지도자 유형이라 비례대표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저는 그 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은 근데 조금 더 필요한 자질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검사 출신이든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 출신이든 건설가 출신이든 사업가 출신이든 그 사람이 다른 분야까지 다 알 수는 없다. 그럼 적어도 각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거를 좀 흡수해서 응용할 수 있는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네, 두 변호사님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